김상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절대 부적격의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절대 임명 절차를 밟아가면 안 되겠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몰려있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동시에 열리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결정되는 시한이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조금만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죠. 김상조 후보자. 사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가장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이 김상조 후보자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부적격 입장 내놓은 상태. 결국 협치냐 아니냐 갈림길에 김상조 후보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 김상조 청문 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당 전체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는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조기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른 정부랑 좀 다른 게 예. 작년 가을에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 탄핵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되고, 예. 그래서 조기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성인 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죠. 성인 군자 뽑듯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다른 시기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시기. 게다가 예. 과거 청문회에 예. 그 악순환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과거 청문회 에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거의 국정 마비 제도로 이게 변질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예, 예. 거의 뭐 도덕적 순결 찾느라고 다들 밤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능력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도덕성. 청문회 제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적인 엄격성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다. 누가 누구를 감독할 수 있겠느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윤리위원장은 아니죠. 어허.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담합, 독점 예. 이런 걸 깨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담합, 독점을 깨는 자리에 뭡니까? 거의 목사님, 스님 뽑듯이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 그런 예. 독점과 단합을 깨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입증이 된 때문에 거라고 보세요.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예. 적격 통과시켜줬던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다. 특히 부인의 그 채용 점수 변조 사건, 토익 901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부인은 900점이었는데 통과가 됐다. 이 사건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하고 똑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입장은 바른정당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의 예. 입장이 이제 부적격으로 지금 정리가 됐죠? 다수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예. 제가 볼 때도 그건 심각해요. 이제 커트라인이 90점인데 900점. 91점으로 변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900점에서 901점으로. 부인은 900점, 커트라인인 원래 기준은 90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점 차이가 큰 문제냐고 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에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정유라 건은 최순실 엄마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입증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거는
김상조 후보자가 이거 직접 개입을 했느냐 하는 근거는 없단 말이죠. 아하. 와이프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문화상 예. 이게 와이프가 문제면 본인도 당연히 알고 개입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의심을 하는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 개입했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와이프 문제로 본인을 이제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거는 예. 이것도 일종의 연좌제라고 봐야 된다. 연좌제를 들이댈 것이냐 이런 말씀. 근데 바른정당이 근데 만약에 예. 본인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예. 이건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본인이 네, 개입됐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건 땐 아직 없죠. 근거가 없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이제 강행했을 경우에 그 다음 펼쳐질 상황이에요. 임시국회 보이콧, 청문 일정 보이콧. 대통령으로서는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을 좀 해야겠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발목 잡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 말씀이세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예. 거의 5대 원칙이라고 거의 절대화 시켜놨잖아요. 5대 배제 원칙. 네, 5대 원칙이라고 예. 거의 성직자 찾는 것처럼 아하. 이걸 절대화 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걸 합리화하자고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런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가 좀 답답한 게 아직 장관 18명 중에서 6명밖에 발표 못했어요. 그렇죠. 12명이 공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계속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너무 무리하게 이걸 문재인 정부는 성직자 정부처럼 가져가려는 이 고집을 예.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예. 국회도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예. 청와대를 설득해야 되고 양쪽이 그래서 아무튼 조금씩.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 빌미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제시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있거든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우리도 사실 저도 새누리당에 있을 때 예. 민주당이 너무 하는 걸 봤어요. 어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한풀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치 발전하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더라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한다. 이거는 정치 발전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화된다. 이건 예. 모든 국민들의 피해고 문재인 정부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5대 원칙, 예.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능력이 중요하고. 그걸 좀 인정하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뭔가 사과라든지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문재인 스스로 정한 기준인데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발목 잡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근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격 통과가 되더라도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건 청문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강경화 후보자보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김희수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고요? 네, 왜 심각하냐면 예. 5.18 문제로 진보 진영에서 거부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통진당 문제로 보수 진영에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 보수 진영에 지금 다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5.18 단체 같은 경우는 괜찮다. 우리는 이분 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보세요. 국민 감정은. 그러니까 최선의 후보자는 아니죠. 그 당시에 군부 정권 하에서 어떻게 방지를 줄 수 있었겠느냐. 그랑 똑같잖아요. 일제시대에서 어떻게 단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고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저촉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김희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의 베스트 후보자는 아닌 건 확실하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양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이 거부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18 정신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거의 집권 국정정신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헌법에 넣자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5.18 상황에 흠집이 나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헌재 소장으로 한다.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되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가 더 험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데 하태경 의원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인터뷰 연결하기 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국민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사드 관련된 얘기가 있다.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관련해서 예. 청와대가 청와대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추가 반입, 사기 발사대 예? 이걸 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냥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정책실장 한 사람, 그것도 직무배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다시 들고 나오는 게 환경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네. 이제 1년 정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평가 기준이 예. 사업 면적이에요. 공여 면적이 아닙니다. 근데 예. 청와대는 환경평가 기준이 공여 면적인 것처럼 발표를 또 했어요. 어허. 공여 면적을 70만 평방미터인데 이거를 32만으로 줄여가지고. 예. 쪼개기 해서 지금 이게 쪼개기 해서. 그러니까 33만이 기준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줄어들었다 이런 발표죠. 근데 이 33만 평방미터는 공여 면적이고. 예. 이 기준이 공여 면적이 아니라 사업 면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 면적은 10만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사업 면적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법령에 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면적 기준이요. 사업 면적이 기준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받는 면적은 사업하는 면적이잖아요. 뭐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예.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거는 환경에 영향 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사업 면적이 기준인데 청와대가 이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무리하게 자꾸 공격하려다가 지난번에는 반입인지 배치인지 용어도 헷갈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법령에 나온 이야기도 마치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에 엉켜가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의도됐든 안 했든 허위 사실을 청와대가 유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여 면적, 사용 면적, 사업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좀 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한 관련된 인터뷰는 따로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보수당 전체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는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조기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른 정부랑 좀 다른 게 예. 작년 가을에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 탄핵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되고, 예. 그래서 조기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성인 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죠. 성인 군자 뽑듯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다른 시기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시기. 게다가 예. 과거 청문회에 예. 악순환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과거 청문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독점과 단합을 깨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입증이 된 거라고 보세요.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예. 적격 통과시켜줬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다. 특히 부인의 채용 점수 변조 사건, 토익 901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부인은 900점이었는데 통과가 됐다. 이 사건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하고 똑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바른정당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의 입장이 이제 부적격으로 지금 정리가 됐죠. 다수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도 그건 심각해요. 이제 커트라인이 90점인데 900점. 91점으로 변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0점에서 901점으로. 부인은 900점, 커트라인인 원래 기준은 90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점 차이가 큰 문제냐고 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에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절대 부적격의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절대 임명 절차를 밟아가면 안 되겠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몰려있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동시에 열리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결정되는 시한이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조금만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죠. 김상조 후보자. 사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가장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이 김상조 후보자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부적격 입장 내놓은 상태. 결국 협치냐 아니냐 갈림길에 김상조 후보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 김상조 청문 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거의 국정마비 제도로 이게 변질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예. 거의 뭐 도덕적 순결 찾느라고 다들 밤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능력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도덕성. 청문회 제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적인 엄격성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다. 누가 누구를 감독할 수 있겠느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은 아니죠. 어허.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담합, 독점 이런 걸 깨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담합, 독점을 깨는 자리에 뭡니까? 거의 목사님, 스님 뽑듯이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정유라 건은 최순실 엄마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게 입증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거는 김상조 후보자가 이거 직접 개입을 했느냐 하는 근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문화상 이게 와이프가 문제면 본인도 당연히 알고 개입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 개입했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와이프 문제로 본인을 이제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연좌제라고 봐야 된다. 연좌제를 들이댈 것이냐 이런 말씀. 근데 바른정당이 만약에 본인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이건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본인이 개입돼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땐 근거가 없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